성의 대남문에서 대성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발 682m 고지입니다. 682m니까 관악산이나 그 다음에 청계산보다 높습니다. 682m. 자, 관악산은 해발 629m고요. 청계산이 한 650m 됩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병자호란,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국난을 겪고 나서 성을 축성해야 된다, 성곽을 쌓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계속 거론이 됐지만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한 1세기 가량이 흘러가지고 서기 1711년 숙종 37년에 축성이 됐는데요. 공사 기간은 불과 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결단을 빨리 내려가지고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결단을 내리는데 1세기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13년 동안 고민한 것 같고, 병자호란이 끝나고는 75년 동안 고민을 해서 드디어 1711년 숙종 37년, 지금부터 311년 전에 이곳 북한산성이 축성이 됐고, 이 북한산성은 1968년에 사적 162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1.7km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효봉, 원효능선의 중심에 원효봉, 또 의상능선의 중심에 의상봉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려다가 말았는데요.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의 유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는 신라시대에 정말 유명한 승려셨는데요. 서기 650년에 신라에서 활동하시던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그 당시에 당나라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었는데 지금의 여동반도에서 고구려군한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라로 되돌아가고 당나라 유학은 좌절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세월이 11년이 지난 서기 661년에 다시 또 유학길에 떠납니다. 그 서기 661년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보다 1년 앞선 서기 660년이 바로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킨 연도가 서기 660년이고, 그로부터 8년 후인 서기 668년에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런데 신라가 자력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외세를 끌어들여서, 즉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나당 연합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다 보니까 외세에 의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뒤에도 신라에서, 한반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군림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신라는 당나라를 축출하기 위해서 나당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멸망 때로부터 8년이 지난 서기 676년에 신라는 당나라까지 한반도에서 축출하게 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기 660년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백제 멸망, 서기 668년은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또 8년이 지난 서기 676년에는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로부터 축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백제가 멸망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서기 661년에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다시 한번 당나라 유학을 시도합니다. 11년 전인 서기 650년에 시도했다가 여동반도에서 고구려군한테 잡혀가지고 좌절이 됐었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서기 661년에 2차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가 유학길에 떠납니다. 자, 이런 높은 산악지대
해발 680m 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전압기가 있습니다. 전봇대 전압기가, 변압기. 그 다음에 저기 백운대 정상이 여기서 또 보입니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검과 길이 이렇게 가파른 구간도 있습니다. 단풍이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이 멋지게 단풍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단풍이 정말 멋지게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만산 홍엽 형형색색의 단풍들이 이곳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을 단풍의 향연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에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을 투어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남문에서 이제 대성문까지 왔습니다. 자, 단풍 정말 예쁩니다. 정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단풍의 향연입니다. 단풍 정말 멋집니다. 자, 이제 대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기 대성문 앞에도 행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산행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또 여기 내려오니까 대성문의 지붕 때문에 또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가 잘 안 보이는데요. 좀만 더 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단풍이 정말 멋집니다. 단풍이 기가 막힙니다. 자, 단풍 보이시죠? 자, 단풍의 향연입니다. 자, 등산객들. 자, 단풍의 향연입니다. 이곳은 대성문입니다. 이제 보국문 쪽으로 갈 겁니다. 보국문 거쳐서 대동문에 가게 되면 그곳부터 이제 진달래 능선 밑에 있는 소귀천 계곡을 타고 우이분소 우이동으로 하산할 계획입니다. 자, 좀 이따 백운대 정상이 풍경이 보이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서기 661년에 다시 당나라 유학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되지 않던 그러한 지금부터 한 1400년쯤 전 상황인데요.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일몰 전에 의상능선과 원효능선을 주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위험하게 야간 산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대남문에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대성문 거쳐서 보국문 거쳐서 대동문 거쳐서 진달래 능선 밑에 소귀천 계곡을 타고 우이분소 자전거 주차장까지 갈 텐데요. 그곳에서 또 자전거를 32km 타고 우이천 자전거길, 중랑천 자전거길, 한강 자전거길을 통해서 집에까지 가면 집에 한 8시 전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서기 661년에 유학길에 나섰는데 2차 시도죠. 1차 시도는 서기 650년에 했다가 실패를 했었는데요. 2차 시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뭇가지 사이로 저기에 백운대가 나뭇가지 사이로 보입니다. 해발 836m 백운대가 보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661년에 유학길에 올랐는데 이제 날이 저무니까 어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캄캄한 동굴이죠. 그런데 자다가 원효대사가 목이 말라가지고 잠결에 주변을 이제 손으로
팔로 이렇게 소파를 뻗어봤더니 무슨 표주박 같은 그러한 데 물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표주박 같이 생겼다고 생각한 그 물그릇이 표주박이 아니라 해골바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인골, 해골바가지. 그래서 원효대사는 마셨던 물, 그게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져서 바로 구역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원효대사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다 아시죠?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오로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그게 해골바가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표주박 같은 물바가지라고 생각하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여서 그걸 해골바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구역질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해골바가지인지 모르고 한밤중에 마셨을 때는 시원하게 느껴졌는데, 해골바가지라는 걸 알고 나서는 너무나도 구역질이 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바로 그 원효대사의 큰 깨달음이 거기에서 얻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원효대사는 더 이상 유학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불교의 큰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길을 접고 다시 신라의 수도 서라벌로 돌아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유학이 바로 당나라 유학이었는데, 그 당나라 유학길에 갔다 온 승려들이나 또 당나라에서 활동하는 진짜 최고의 승려들 못지않게 오히려 그분들을 해외 유학파나 또 당나라에서 활동하는 승려들을 능가하는 실력과 학문적 성취를 거두신 분이 바로 원효대사라는 거, 원효대사님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원효봉이라는 명칭이 그 원효대사의 명칭에서 와서 원효봉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의상대사, 의상봉 명칭은, 의상대사께서는 원효대사와 달리 실제 당나라 유학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10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에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하숙 생활을 하셨는데요. 하숙집에 딸이 선묘낭자가 있었습니다. 하숙집의 주인 딸 이름이 선묘낭자인데요. 선묘낭자가 원효대사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원효대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출가한 몸으로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고, 그 10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계속 구애 작전을 펼치는 선묘낭자를 물리치고 고국인 신라 서라벌로 돌아와서 화엄종을 개창을 했습니다. 화엄종. 자, 성곽길도 사람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카메라 방향을 돌립니다. 자, 화엄종을 개창하신 분이 바로 의상대사이신데요. 그분이 당나라 유학생활 10년을 마치고 신라에 돌아오셔서 화엄종을 개창하셨는데요. 대표적인 화엄종 사찰이 우리나라의 지리산자락 전남 구례에 화엄사가 있고, 소백산자락 경북 영주에 부석사가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 아시죠? 그래서 자, 이제 보입니다. 자, 북한산 정상 100군데가 보입니다. 자, 북한산의 정상 100군데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해발 836m 고지 북한산의 100군데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산 정상 100군데 태극기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제가 저기에서 인생샷, 인증샷도 찍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촬영했는데요. 자,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북한산성 성곽이 쭉 보이실 겁니다. 북한산성의 성곽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북한산성 성곽.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제가 지금 대성문에서 대성문에서 보국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국문. 그 다음에 대동문에서 이제 소귀천 계곡을 타고 우이분소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자, 북한산 한수 이북에 5개 산이 있는데요. 한수 이북에 돌산 5군데가 저기 순서대로 보여드리면 지금 북동쪽 방향입니다. 자, 노원구 상계동 쪽에 불암산입니다. 해발 500m급 불암산 보이실 겁니다. 바로 왼쪽으로 해발 600m급 수락산입니다. 그 다음에 저 멀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예전에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였는데요.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사패산이 저 멀리 전방한 한 25km 지점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도봉산입니다. 해발 700m급 자운봉 정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포대능선이 보입니다. 제가 일주 전에 설악산 공룡능선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아찔한 공룡능선 구간이 5.1km 구간인데 저기 포대능선 구간은 약 1km 정도 구간이니까 설악산 공룡능선 구간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저기를 제가 한 5개월쯤 전에 포대능선을 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면에 북쪽 방향 비추고 있는데요.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 해발 836m입니다. 자, 이거 북한산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산의 정상 백운대가 나뭇가지에 약간 가리긴 했는데요. 북한산의 정상 해발 836m 고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쪽 방향으로 뉘엿뉘엿 지고 있는 태양이 저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유일하게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의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자,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해서 인구가 한 2,600여만 명인데요. 경기도 인구가 한 1,360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인천광역시가 한 250만.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다 합해가지고 인구가 한 2,600여만 명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0만 명에 한 52% 정도 차지합니다. 인구 기준 52%를 차지하는 게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이 우리 국토 면적은 13%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인구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하는데 국토 면적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이곳 북한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뭘로 올랐냐면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600여만 명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곳 북한산 국립공원을 애용하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기 북동쪽 방향에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순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5개 산을 한수 이북의 5개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수사도북이라고 합니다. 불수사도북,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그래서 5개 산, 오산 종주 산악 마라톤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 이북에 있는 5개 산은 주로 돌산이고요. 반면에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은 한강 넘어 강남 지역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자, 한강 넘어 강남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가 지금 남동쪽 방향 전방 20km 정도의 지점에 보입니다. 그 너머로 8년 전인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남한산성이 보입니다. 저기 한수 이남에 있는 산들은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이 해발 522m,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강남구 수서 일원동 쪽에 삼성의료원 남쪽에 대모산,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구룡산 이런 데가 있고, 또 우면산, 또 청계산, 관악산 순서로 쭉 있는데요. 한수 이남의 산들은 한수 이북과 비교했을 때 흑산들이라고 합니다. 흑산들, 흙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한수 이남은 흑산이고, 한수 이북은 돌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돌산이라고 합니다. 자, 저 멀리 제가 비추고 있는 강남구 일원동 저기에 해발 293m 대모산, 해발 309m 구룡산이 보이는데요. 그 남쪽에 국가정보원이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내곡동 이쪽에 국가정보원과 헌인릉이 있습니다. 헌인릉, 조선 3대 태조 이방원의 무덤이 헌릉이고 조선 23대 순조의 무덤이 인릉인데요. 둘을 합해서 헌인릉이라고 하는데 대모산 남쪽 국가정보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이제 서울공항,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서울공항 행정구역상으로 성남 비행장인데요.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서울의 동남권 지역이 쭉 보입니다. 자, 그래서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까지 이제 말씀드린, 의상대사는 유학 갔다 오셔서 화엄종을 개창을 하셨는데요. 화엄종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부처님의 경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함한 우주를 파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화엄종의 기본 교리가 부처님의 경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포함한 우주를 파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종파가, 불교의 종파가 화엄종인데요. 그 화엄종을 창건하신 분이 전국의 화엄종 사찰이 아까 대표적으로 전남 구례의 화엄사와 경북 영주의 부석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한 10여 개 사찰이 있습니다. 화엄종 사찰이. 그래서 부석사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석사 무량수전,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잘 아실 겁니다.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하고 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과 경북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부석사가 바로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화엄종 사찰의 대표격인데요. 그 부석사의 무량수전에서 그 아래를 쭉 내려다 보면 그 부석사의 건물들의 배치 모습을 보면,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건물 중에서도 좀 높은 고도에 있는 거고요. 그 높은 고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 보면 부석사의 건물들이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배열된 모습이 화엄종 할 때 화자, 중화인민공화국 할 때 그 화자죠. 한자로 그 화자, 그 화엄종 할 때 화자, 그런 모양으로, 한자 화자 모양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아래쪽을 바라다 보면 부석사의 건물들의 배치 모양이 중화인민공화국 할 때 화자, 그 화려할 화자, 한자로 그 글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석사는 화엄종의 핵심 사찰인데요. 그 부석사를 창건할 때 일화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7세기, 즉 600년대 활동하셨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1400년쯤 전이죠. 그때 부석사 거기 경북 영주에다가 부석사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터전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던 산적대들이
자기들이 여기가 자기들 영역이다. 그래서 이곳에 절을 짓지 마라라고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의상대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당나라 유학길에서 하숙집의 그 딸인 선묘낭자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그 무거운 돌들을 이렇게 공중부양시켜가지고 그 큰 바위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종횡무진하면서 그 산적대들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적대들은 실제는 귀신이 된 선묘낭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위를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산적대들을 위협을 한 건데 산적대들이 생각하기에는